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한때 역임했던 송영길 의원, 전 인천시장도 역임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건지,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한 건지, 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탈원전으로 말미암아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과 지구온난화 대응 등 환경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줄여야 한다. 화력발전 자체가 사실은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을 줄이면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대체 소스가 있어야 돼요. 대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화력으로, 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상황이 안 되면은, 원전 줄이고 화력발전소까지 폐지하면은 실제로 전력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줄인다는 것은 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유지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화력발전소하고 원전하고 보면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미세먼지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력발전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라는 걸 썼어. 원자로라면 무조건 짓던 것도 멈춰. 잘 돌아가는 것도 수명을 단축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간에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온갖 세미나라든가 서명 받기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학계, 산업계가 다 나서서 새만금 내에 태양광 건설을 지금 하겠다고 몇 조의 돈을 들여가 하겠다는데, 이 건설보다 신한울 3, 4호기의 경제성이 적어도 10배 이상은 더 낫다 라고 얘기해도 완전히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어요. 근데 우이독경이었던 당, 더불어민주당의 그것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이, 야, 이제 우리 좀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원전의 안전한 수출과 운영을 위해서는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11일 원자력계 특별 강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 때문에 원전 기자재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 이 자료는 어떻게 얻은지 모르겠습니다. 업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송년 자신이 공부를 한 건지.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원전 1기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원전 한 기가 약 5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수출로 치면은 중형 자동차 25만 대 파는 거나 같다. 스마트폰 500만 대 파는 거나 같은 효과가 있다.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수도 없이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은 공공연하게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착륙시키려면은 지금 원전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같은 당에 있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 풀쩍대면서 하는 얘기가, 송년 말이 시대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거다. 전 원내대표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읽은 거죠.
본인이 시대 변화를 잘못 읽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세요. 시대 변화 잘못 읽은 얘기를 해드릴까요? 핀란드를 봅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주의 국가예요. 근데 핀란드가 원자로 사업을 크게 키웁니다. 돌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핀란드라는 나라는 국가 위치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러시아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핀란드에 대한 무기로 쓰고 있다는 거죠. 송유관을 막아버린다. 석유를 안 준다.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거에도 핀란드는 사실 소련 밑에 있었죠. 구소련 밑에. 소련이 되기 전에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그러다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소련을 너무 잘 알아. 핀란드가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원자로 전문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이 뭐냐? 앞으로 원자로를 폐쇄하거나 이럴 때 원자로를 경영하거나 AS 하는 데에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6만 명을 키워요. 핀란드는. 그 인력을 수출해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존재예요. 우리나라처럼 원자로 개발을 오랫동안 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품질이 좋은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이 인력과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핀란드처럼 그걸 하나의 한국의 한류가 큰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되듯이 이것도 큰 국가 경제의 수입원이 되는데 있는 사람까지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때에 이 정권이 제대로 탄생되도록 나름대로의 공헌을 세운 몇 개의 그룹 중에 하나가 환경단체야. 선거라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농공행상한다고 자리를 주는 것이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들한테 전부 이 원자력 기관 공기업 요직들을 자리를 줬어요. 이 얼마나 골 때립니까?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에게 줬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회 민변단체 회장에 줬습니다. 이유는 2017년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월성 1호기 운전 취소 소송 대리를 해준 거기에 대한 농공행상이겠죠. 김해창 교수 유명한 사람이죠.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공동 집행위원장을 하더니 원자력 상임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송년이 이런 의견을 내놓으니까 이해찬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기자회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원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어서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 거친 건 맞아요? 형식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근데 그 공론화의 검토위원회에 들어간 사람 중에 원전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기 전에 뭐 국민투표 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원전 폐기하라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 빨리 원전을 어떻게 원자로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다라는 게 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부대사항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중단하던 5호기, 6호기는 다시 건설을 계속하도록 했어요. 그 쓸데없는 짓 한다고 돈을 얼마나 날렸어요? 1380억? 손해가 났어요.
왜 정부는 그 돈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까? 청와대는 왜 그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냐고. 결국 한전에게 다 뜯어넘기면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기값에서 그걸 내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세요? 여러분들 전기값에 뭐가 들어가느냐? 문 대통령이 괜시리 이거 원자로 건설 중인 걸 2기를 중단시켜가 검토하자 해가지고 나온 손해를 국민들 지금 세금으로 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남배건성이라서 부르륵 하는 것만 하고 잊어버리긴 너무 잘해. 독일 속담에 뭐라 했는겠어요? Forgive but don't forget. 용서해주라 그러나 잊지 말란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있는 거는 너무나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잘 잊고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 36년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론화는 하나와 짜고 치는 고돌이었잖아요. 짜고 치는데도 결국 전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데려가지고 며칠 교육시켜가지고 이 조사를 했는데도 원자로 건설하는 걸 그냥 하자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문가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원자로가 꼭 있어야 된다 할 때마다 특히 김해창 교수 같은 분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원전 가지고 밥 먹는 인간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밥그릇 안 놓치려고 하는 헛소리들이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사람을 몰아붙였어요. 대통령님.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라도요.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문제를 볼모로 삼아서 이 사람들한테 벼슬을 하나씩 주면서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거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화살이 반드시 부메랑 돼 돌아갑니다. 반드시 부메랑. 왜 송의원이 지금 와서 이 얘기한지 저는 그 배경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원전 기자재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송의원을 찾아와서 탄원을 했든지, 내가 이건 확실한 걸 손에 없으니까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연한 기회에 정말 옛날에는 흩어봤던 자료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야, 갤럭시 500만 대 파는 것보다 이거 한 대 파는 게 낫구나 하는 거를 갑자기 깨닫고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떨어지는 걸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내놓은 모든 소위 말하는 공약을 다 지키는 것만이 꼭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플러스가 된다, 계속 지속시키는데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 소신이 바뀐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자료를 준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송의원 하는 얘기를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얘기하듯 시대착오적이다. 제가 볼 때는 우 대표가 시대착오적이에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 보세요. 인도가 왜 지금 원전을 저렇게, 정말 인도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보다 인구가 거의 맞먹거나 조금 더 올랐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왜 2050년까지 원전을 120기나 만들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는 에너지가 가장 안전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처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이 석유 생산하지만 퀄리티도 안 좋고, 지금 박동환님이 들어와서 친중파 송영길의 쇼입니다 했는데, 쇼라도 저는 좋습니다. 쇼라도 좋아요. 쇼라도 지금
이런 탈원전 자체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쯤은 서서 이 정부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지켜볼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송영 자신이 혼자 쇼를 한다 해도 민주당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다. 제가 볼 땐 정말 우 대표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해찬 당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그런 식의 공론화 과정은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공론화입니다. 전문가 한 사람 없이 넣어놓은 공론화? 공론화 과정에서도 결정적으로 지금 원전을 폐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고집을 위한 고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 차잉원 제일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문정권하고 똑같은 거 내놨어요. 노조 문제, 공무원 문제, 원자력 문제 거의 비슷합니다. 지지율 팍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본인이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물러선 게 뭐냐? 탈원전 문제예요. 왜? 가장 빨리 서민, 국민의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그건 바로 표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자기 임기는 채우겠지만 국내 여론 결코 플러스 안 됐습니다. 다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고집을 위한 고집, 우리 또 문 대통령이 잘 하시는 게 그거예요. 고집을 위한 고집.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참 문 대통령 고집 세다. 쓸데없는 고집에 그거를,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걸 똥고집이라고 불러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똥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게, 쓸데가 아무데도 없는, 딱 버려야 할, 똥이라는 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딱 버려야 할 고집이에요. 제발 농공행상하기 위해서 자리를 주고 싶으면 국민 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에너지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인력입니다. 인력. 두뇌고 인력이에요. 그걸 우리 일어섰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인력 하나가 살아온 거예요. 재원가 살아온 건데, 인간의 재원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말살작전이에요. 말살작전. 원자력 개발한 사람 원자력 그대로 가도록 해요. 전공 여기 보세요. 울진 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이게 원래 평해상고를 마이스터고로 바꾸었습니다. 평해상고가. 제가 평해상고를 잘 알아요. 평해중학교를 좀 다녔거든요. 평해상고하고 평해중학교 한 캠퍼스에 있습니다. 68년에 문을 닫고 이걸 마이스터고로 바꿨어요. 이 학생들이 240명 중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일한 원자력 인력 양성 학교입니다. 보배야 보배. 얘들 키워가지고 써먹을 생각 아니고, 학생들이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240명 중에 2분의 1이 학교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편지서가 대통령한테 지금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 없어질까봐 너무 불안해요. 또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반대. 내가 볼 때 이 정도의 광고 내려면 한 4천만원, 3, 4천만원 광고로 지역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쓸데없이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 깐다고 몇 조의 돈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이러는 대신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3, 4호기 매몰할 게 아니라 이 매몰하는데 7천억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돈 써, 새만감에 태양광 깔아, 거기에 돈 몇 조 써, 환경오염은 오염대로 돼, 에너지 안보는 갈수록 더 위험해져, 더 불안해져.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2050년에 120기를 만들고 인도가 지금 열을 올리고 원자로 건설하는데 경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니까 원자를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친환경 국가이고 환경 컨셔스한 환경 의식이 높은 핀란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원자로 전문가를 키우고 원자로를 돌리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 진짜 정권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이렇게 국민들 가슴에 그리고 경제에 그리고 전문 인력에 못을 받고 나라를 망치는 일 그만하고 이거 하나라도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원전 재개로. 당신네들 표도 올라가. 지지율도 올라가.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개인이 그냥 쇼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나라 경제를 죽이고 전문가를 말살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망치는 일 그만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혹은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